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막장 드라마의 요소를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는 굉장히 시적인 느낌이 드는 서정적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대사 하나하나가 주옥 같아서 숨은 의미들을 찾아보는 게 참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정서연은 좁은 문에 갇힌 코끼리 그림을 보며 갇혀있을 수밖에 없는 코끼리도 있다고 자신과 코끼리를 동일시하는 자조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아픔이 드러나는 대목이었죠. 그리고 소년 작가는 코끼리가 좁은 문에서 나가는 방법에 대한 해결책을 아주 쉽게 제시했는데요. 원래 벽은 없었다. 코끼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다. 단순한 발상인데 이 말에 저만 감동받았나요? 그냥 문 하나가 있었을 뿐 코끼리는 갇힌 적이 없었다는 것. 옆으로 돌아 나오면 그만이었는데 나에 가둔 건 나였다는 것. 단순한 이야기였는데 뭔가 마음에 진하게 여운을 남기더라고요. 마인 8화 정리가 되는 느낌보단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회차였다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프롤로그만 보여줬으니까요. 거기다가 명품 가방을 좋아하는 엠마 수녀와 백설공주처럼 홍옥을 아삭아삭 먹는 서희수, 한 회장의 유언을 듣고 펑펑 울어버린 한지용까지 여러 장면을 통해 엄청 궁금증을 유발하는 8회였는데요. 8회 리뷰는 홍옥의 의미와 엠마 수녀의 명품 가방이 갖는 의미, 한지용이 울어버린 이유에 대해 톱파보겠습니다. 유산을 한 서희수는 친정에서 과거 배우 시절 연기했던 작품의 대본을 펼쳐 대사를 읽습니다. 난 예전에 내가 아니야. 모든 걸 다 알아버린 지금 내가 어떻게 예전과 같을 수 있겠어. 중요하다고 별 땡땡이 되어 있고 소리 지르지 말고 차분하게 연기를 하라고 메모되어 있는 이 대사처럼 서희수는 자기 자신과 하준이가 다치지 않고 효원을 걸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소리치지 않고 차분하게 예전과 같은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온 서희수는 한지용에게 계속해서 아이가 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미소를 보였어요. 역시 서희수, 연기 대상을 수상한 배우라 그런가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희수의 연기력은 살아있었죠. 신우이한테 미러링 해준다며 분노조절 장애 연기를 펼칠 때도 와 역시 배우네 했는데 빨간 광택이 흐르는 홍옥을 베어물고 아기방을 미리 꾸며놨다고 말하며 웃는 서희수의 모습은 한지용을 속이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그리고 희수에게 두 남자 하준이와 한지용이 홍옥을 줬습니다. 홍옥은 희수, 하준, 한지옥 세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임신을 한 후 갑자기 먹고 싶어진 홍옥은 희수에겐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의미합니다. 유산 후 뱃속아이가 먹고 싶은 줄 알았더니 내까짓게 먹고 싶은 거였다고 말하던 희수의 모습은 정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아이를 못 지킨 게 절대 엄마의 잘못이 아닌데 솔직히 앞으로 다시는 홍옥을 먹고 싶지도 않겠죠. 하지만 한지용을 속이기로 마음먹은 희수는 슬픈 기억을 떠올리는 보기도 싫은 홍옥을 먹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희수가 하준이와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일이 간절하다는 걸 의미하겠죠. 하준이는 희수에게 홍옥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하준이가 준 홍옥은 반질반질하게 닦여서 빨간 광택이 너무 예쁘게 났어요. 꼭 하준이가 희수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처럼요. 사랑하는 엄마에게 예쁜 걸 주고 싶어서 옷에다가 홍옥을 반질반질하게 닦아냈을 8살 하준이가 상상되면서 하준이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또 이 장면에서 희수와 하준이는 하늘색 상의에 흰색 바지를 맞춰 입고 나왔는데요. 둘이 커플룩을 입고 있으니 하준이와 희수 두 사람의 마음이 같다는 게 더 느껴지더라고요. 한편 한지웅은 어제보다 2배 더 사랑해라는 분노 유발 카드와 함께 홍옥 바구니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지웅이 보낸 홍옥은 양은 엄청 많았으나 반질반질한 광택이 전혀 없었어요. 서희수를 생각하는 한지웅의 마음이 겉으로만 그럴싸해 보일 뿐 진실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연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희수를 자기 자신의 이미지와 자기 자식을 낳아주고 키워줄 여자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양만 많고 전혀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는 홍옥으로 표현한 연출이 참 좋더라고요. 일주일의 시간 동안 자기 자신과 하준이가 다치지 않으며 효원 가르는 좁은 문을 걸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서희수와 그녀를 위해 거짓말을 시작한 3명의 여자들. 마인의 대사들은 뭔가 감성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특히 유엔이 지용에게 희수가 친정에 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 나온 엠마 수녀의 나레이션.
그들은 그렇게 다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짓말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거짓말이 그렇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사를 통해 서희수가 하준이와 함께 효은가를 걸어 나오기 위한 프로젝트에 정서연뿐 아니라 이혜진, 김유연 모두 힘을 합쳤다는 걸 알 수 있었죠. 8화 엔딩, 쿠덴차에 이혜진이 찾아왔습니다. 서희수는 내 아이를 내놓으라며 절규하는 이혜진에게 내 것 빼앗는 사람은 그게 누구든 다 죽여버릴 거라며 소리를 질렀는데요. 하지만 이 장면은 3명의 여자가 각본을 짜고 연기를 한 무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이혜진은 서희수가 하준이를 진심으로 키웠다는 걸 알고 있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희수에게 가짜 엄마라고 말할 리가 없죠. 서희수의 유산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이혜진이 그런 말을 하며 서희수를 도발할 이유가 없어요. 또한 이혜진에게 적대적이었던 정서연도 이혜진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는 걸 유추할 수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유산한 희수를 치료해준 의사에게 어린이 병동 후원 규모를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혜진은 하준이를 18개월 동안 미혼모 돌봄시설에서 키웠는데요. 하지만 하준이가 아팠고 효은가에 들어가면 아프지 않고 자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에 하준이를 포기했었죠. 정서연은 이혜진은 마음에 안 들지만 이혜진이 하준이를 포기했었던 이유에 가슴 아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아파서 아이를 포기하는 엄마가 생기지 않도록 자신의 능력을 보태려 하는 거죠. 다시 엔딩 장면으로 돌아와서 한지웅이 보는 앞에서 펼쳐진 혜진의 도발과 희수의 경고는 3명의 여자가 계획한 아기 코끼리가 절대 다치지 않고 좁은 문을 부수는 방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르메스 가방을 든 수녀님을 주변에서 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제 시선이 편협해서 그런가 1화부터 엠마 수녀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 가방 때문에 엠마 수녀가 더 수상하게 느껴졌죠. 그런데 8회 엠마 수녀는 버킨백 이외에도 다른 명품 가방도 소유하고 있었고 가방들을 보관하는 수납장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엠마 수녀가 외출하고 돌아와 가방을 탁탁 털어 정리한 후 수납장에 보관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도 아끼는 비싼 가방들은 딱딱 세워서 정리하잖아요. 그리고 명품 가방을 4개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손수건으로 가방 먼지를 털어내고 가방을 수납장에 넣은 후 내 예쁜이들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는 엠마 수녀의 모습은 뭔가 너무 세속적이더라고요. 그리고 PPL은 전혀 아닐 텐데 마이는 엠마 수녀의 명품 가방을 의도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엠마 수녀의 명품 가방은 그녀가 갖고 있는 비밀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처음엔 한 개인 줄 알았으나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공간에 4개씩이나 꽁꽁 숨겨져 있는 비밀들. 과연 엠마 수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지, 그리고 그날 밤 누구의 죽음을 목격한 건지 어서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일단 한지웅 세컨폰 속에 들어있는 몸 좋은 남자들의 사진부터 짚고 넘어가죠. 집사는 그 사진들을 보며 한지웅이 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지웅 세컨폰 속 남자들의 정체는 불법 격투기를 통해 싸움을 붙였던 선수들입니다. 싸움이 붙여서 이긴 사람들을 저장해 두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진 사람들, 즉 죽음에 다다른 사람들을 저장해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긴 사람이 아니라 진 사람들을 저장해 두었다면 더 소름 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소시오패스 한지웅이 한 회장이 남긴 유언장 내용을 듣고 울었습니다. 도대체 유언장 내용이 무엇이었길래 한지웅을 울린 걸까요? 한 회장은 정서연에게 한지웅에게 절대 효원을 물려주지 않을 거라 말했었습니다. 다만 우린 아직 그 이유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었죠. 그리고 정서연은 그 이유를 알고 있는 듯 하는데요. 그러니 한진호를 걱정하는 양순의 앞에서 한지웅이 절대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고 확신을 했겠죠. 유언장에 한지웅을 후계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한지웅의 울음은 조금 더 억울하고 분노에 찬 감정이 들어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한지웅의 울음은 분노보다는 상처받은 아이가 뭔가 서러워서 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 내용이 무엇인지 더 궁금하더라고요.
한지웅은 아버지가 자신을 큰아들만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자라왔습니다. 계모 양순애뿐 아니라 아버지에게조차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어요.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낳아준 엄마로 알려진 김미자가 자는 어린 지웅을 보며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라고 말했던 걸 모두 듣고 있었다는 거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다 한지웅 같은 쓰레기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지웅의 저런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 이해되는 장면이더라고요. 또한 한지웅은 숨겨져 있는 출생의 비밀을 더 알고 있는 눈치입니다. 한진호에게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동안 대표이사 자리에 오르는 건 아버지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고 그건 날 키워준 사람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날 키워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로 미루어 볼 때 한지웅이 한 회장의 핏줄을 이어받은 아이가 아닐 확률이 있죠. 이사진과 가족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유언장을 발표하라는 조건이 달려 있었으니 내 아들 사랑한다 뭐 이런 감동적인 내용은 절대 아닐 텐데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길래 저렇게 서러움에 가득 찬 눈물을 보였는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